저 군복 안 벗었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눈앞에 선 딸은 군복을 입은 채 쓰러졌고 그녀의 손엔 굳은 살과 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면회 갔던 엄마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왜 쉬지도 못한 채 200일 넘게 일했고 누구도 그 고통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알고도 침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스타 장군 엄마가 본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 그녀는 결국 군복을 찢고서라도 엄마로 돌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제7기동군단 사단장 윤지영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소장 중 하나입니다. 35해 동안 군복을 입고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윤지영에게 단 하나의 마음의 짐은 딸 이서윤입니다. 윤지영은 자신의 관사에서 오전 6시에 일어나 늘 그렇듯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30분,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군인의 습관은 주말에도 예외가 없었죠.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윤지영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해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운 딸 이서윤. 지금은 23살이 된 이서윤은 육군모 전방부대에서 하사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전화라도 올까? 윤지영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윤지영은 문득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5번째 울리고 나서야 이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성의 본능이었을까요? 서윤아, 어떻게 지내니? 요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 주말에 면회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면회는 다음에 와도 돼요. 요즘은 좀 복잡해서. 윤지영은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경험, 어머니로서의 직감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다음에 가마. 건강은 챙기고 있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통화를 마친 후 윤지영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군인은 약하면 안 되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이서윤에게 자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이서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영은 급작스럽게 결심했습니다. 군단장의 일요일 일정을 취소하고 딸을 만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개인 사정이야. 참모장은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참모장은 윤지영이 사적인 일로 공적 일정을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지영은 사복도 아닌 야전복 차림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 거리의 전방 부대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군 생활 내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윤지영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모성이 군인의 의무보다 앞섰습니다. 도로 위에서 윤지영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올 시간도 없이 군 생활과 육아를 병행했던 나날들, 어린 이서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서윤이 18살에 자신을 따라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의 복잡한 감정들. 나 때문에 군인의 길을 선택한 거야. 윤지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윤지영은 이서윤이 복무 중인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보고 경계병들은 깜짝 놀랐지만 윤지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서윤 하사 면회 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선 윤지영의 눈에 딸 이서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이서윤은 어깨가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를 보자 이서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윤지영은 딸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군복은 단정했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 부분에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에는 깊게 패인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부대 식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서윤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지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서윤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됐니?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윤지영은 이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녀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상급자의 고함 소리가 면회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병사들, 빨리 집합. 뭐 하는 거야? 이서윤은 그 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윤지영은 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은 거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이서윤은 눈을 피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것도 훈련이에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딸의 말투에서 윤지영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은 참아야 해, 군인은 약하면 안 되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요즘 어떤 업무 맡고 있니? 행정 업무요. 그리고 가끔 보급도 돕고. 윤지영은 딸의 눈빛에서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시간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윤지영도 일어나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이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면회 장소를 나와 복귀하는 이서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윤지영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윤지영은 부대 밖으로 나왔지만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 동안 윤지영은 수많은 부대를 보았고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윤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군단장의 권한으로 이서윤이 속한 부대의 병력 운영 일지에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군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이건 윤지영은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은 202일 연속 무휴무였습니다. 행정, 보급, 병사 관리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방임이다. 윤지영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문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서윤이 속한 중대는 최근 부사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서윤은 그 공백을 혼자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노트북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군 지휘관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윤지영은 정복이 아닌 야전 장비를 착용한 채 다시 이서윤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지휘관으로서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윤지영은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은 윤지영의 계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지영은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시 점검이다. 내가 올 거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윤지영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당장 딸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은 그녀에게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딸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부대의 문제고 우리 군의 문제야. 윤지영은 이서윤이 속한 중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중대 행정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지영이 문을 열자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이서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서윤 하사, 왜 이 시간에 행정실에 있지? 윤지영은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군인다운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소장님, 금일 교대 훈련 준비를 위한 서류 작업 중입니다. 윤지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 있었고 이서윤의 개인 물품으로 보이는 텀블러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행정병은 어디 있지? 현재 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근무 중이지? 어제 오후부터입니다. 밤새 일한 건가? 이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중대장이 행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윤 하사, 아침 점호 명단은? 소장님? 중대장은 윤지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영은 냉정한 표정으로 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대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지영은 중대장을 데리고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윤지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중대장님, 이서윤 하사가 202일 연속 무유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대장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서윤 하사가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저희 중대는 현재 인력난이 심각해서. 자발적?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영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서윤 하사 외에 다른 하사들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왜 한 명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중대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윤지영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중대원 전체 집합시켜 주십시오. 윤지영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중대 본부를 급습했습니다. 아침 6시 졸린 눈을 비비며 집합한 병사들과 간부들 앞에 윤지영이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제7기동 군단 소속 윤지영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이 중대에 대한 지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군단장급 지휘관이 직접 불시에 감사를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윤지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부사관들의 업무 분담과 병사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은 하루 종일 중대 내 문서와 업무 분장표, 인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상으론 이서윤 하사가 자발적으로 모든 업무를 도맡은 것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다른 하사들의 진술서를 보니 이서윤은 가족 배경이 없어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모든 힘든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없고 말이 없으니 시키기 좋았다는 고참들의 뒷담화. 기강이 세니까 알아서 군기가 든다는 간부들의 암묵적 동조.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스스로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윤지영은 이서윤의 책상 서랍에서 개인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서윤이 매일매일 자신의 업무와 감정을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엄마처럼 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간부님이 또 소리쳤다. 괜찮다. 울지 않았다. 강한 척했다. 오늘은 몸이 아프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면 약하게 보일까봐 말하지 않았다. 윤지영은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심어준 강함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니. 이서윤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모든 고통을 참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이서윤의 근무일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자 정리, 훈련 보조, 내무반 청소, 심지어 군견 사역까지 모두 이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하사의 업무량을 훨씬 넘어서는 양이었습니다. 오후 5시 윤지영은 중대장과 대대장을 불러 면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대대장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단지 이서윤 하사의 성장을 위해. 성장? 202일 연속 무휴무가 성장입니까? 한 사람에게 중대 전체의 행정 업무를 맡기는 것이 성장입니까? 윤지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두 장교는 침묵했습니다. 윤지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지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간부들의 지휘 행위와 병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윤지영의 선언으로 이서윤의 중대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되었고 부대는 초긴장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영은 이서윤을 자신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처음으로 윤지영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여전히 군인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이서윤의 단단한 태도에 윤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만들어준 갑옷이 이제는 딸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균열이 시작되다. 이서윤 하사, 지금은 공식 자리가 아니야. 엄마로서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윤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이서윤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의 굳은 표정을 보며 윤지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윤아, 정말로 괜찮은 거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이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군인은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합니다. 윤지영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서윤은 살짝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윤지영은 자신과 딸 사이에 쌓인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받은 대우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아니야. 이건 괴롭힘이야. 이서윤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윤지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심어준 강인함이라는 가치가 딸을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윤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영은 정식으로 지휘감사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서윤의 중대뿐만 아니라 대대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되었고 부대는 초긴장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사팀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모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영은 직접 감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감사 둘째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 한 명이 익명 제보서를 군단 인트라넷에 올린 것입니다. 이서윤 하사님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사님은 병사들 먹을 거 안 챙기면 자기 밥 줄여서 나눠주셨습니다. 훈련 가면 본인은 안 먹고 땡볕 아래에서 부상병들 챙기셨고요. 하사님이 받는 대우는 불공정합니다. 밤새 행정 업무 하시고 아침엔 첫 번째로 훈련장에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하사님을 무시하고 모든 힘든 일을 떠넘깁니다. 제보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윽고 군단 내 다른 부대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제보는 전국 군부대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급기야 국방부 인권국에서도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 소장님, 국방부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대장은 마지못해 사과를 시도했지만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이서윤을 지지했고 다른 병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희가 왜 이제서야 말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방관자였던 건가요? 한 병사의 질문에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군대 내의 침묵의 문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을 고립시키는지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국방부 조사관들은 이서윤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서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의 증언은 녹취되어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서윤 하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이서윤 하사는 불평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괜찮다고 착각했습니다. 증언들이 쌓여갈수록 이서윤이 겪은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서윤은 단순히 업무 과중이 아니라 체계적인 소외와 차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넷째 날 이서윤은 윤지영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세가 아니라 딸로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지영은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품에 이서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항상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약해 보이기 싫었어요. 윤지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강함은 고통을 참는 게 아니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강함이야. 모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군 생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날 밤 이서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은 행정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서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갔고 일부 간부들은 그녀에게 눈에 띄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때문에 우리 중대가 망신을 당했어. 자기가 약해서 일을 못하는 거면서 왜 다른 사람 탓을 해? 이러한 뒷담화는 이서윤에게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감사 5째 날 이서윤은 행정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은 홀로 행정실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모두 오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지영이 딸의 상태를 확인하러 행정실에 들렀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서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윤지영은 급히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서윤의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윤지영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응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행정실에 의무병 긴급 파견 요청한다. 하사 1명 실신 상태다. 응급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이었지만 윤지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의무병들이 도착하여 이서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윤지영은 공식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모성의 본능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의무병들은 윤지영의 계급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부대 의무대로 향했고 의무대 의사는 이서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후송을 결정했습니다. 소장님, 이서윤 하사는 즉시 종합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딸과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내가 없는 동안 부대장이 지휘를 맡아. 이서윤은 군 헬리콥터로 서울의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윤지영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군병원에 도착한 이서윤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윤지영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이서윤 하사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 하사는 과도한 탈수, 스트레스성 위경련, 만성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또한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윤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응급 처치를 마쳤고 링거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 하사는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2, 3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지영은 이서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는 숨을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이서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딸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 후 이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서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윤지영은 그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많이 아파? 이서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윤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널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널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이서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장, 군인, 어머니로서 항상 강인했던 윤지영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윤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넌 충분히 강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마침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강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만큼 강하지 않은가 봐요. 윤지영은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윤아. 넌 엄마보다 더 강해. 엄마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건 진정한 강함이 아니야.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병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하사님 병문안 왔습니다. 이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더 많은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모두 꽃이나 과일, 간식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빨리 나으세요. 하사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사님이 없으니 부대가 너무 허전합니다. 이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평소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존중과 감사를 처음으로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병실 안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의 둘째 날, 이서윤은 점차 체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링거 주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가 그녀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윤지영은 딸의 병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단 업무를 화상회의로 처리하면서도 딸 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후 병실에는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윤지영은 딸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지영은 긴장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따라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항상 미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죄책감이었죠. 후회하고 있니? 이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엄마를 닮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혼란스러워요. 윤지영은 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을 닮고 싶다는 이유로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군인이 되지 않아도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이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윤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야. 이서윤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어머니와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의료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부대에서 부상병들을 돌볼 때가 가장 보람 있었거든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간호장교는 어때?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 이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그것도 군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야. 이서윤은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엄마는 강하고 멋지니까. 윤지영은 눈을 감은 채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넌 이미 강하단다. 그 강함은 엄마가 갖지 못한 따뜻한 힘이야. 모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 꿈,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지영은 자신의 군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독함에 대해 털어놓았고, 이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인정을 갈망했는지 고백했습니다. 항상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고 싶었어요. 윤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넌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건 변하지 않아. 병원에서의 셋째 날, 이서윤의 회복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이 부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윤지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부대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 이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윤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참모장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영은 참모장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국방부에서 소수직렬 하사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윤 하사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윤지영과 이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의 개인적인 경험이 군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참모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병력 배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변화군요. 이서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됐네요. 이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윤지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된 거야. 그날 저녁 이서윤의 병실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 이서윤 하사, 안녕하세요.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국장은 이서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사님의 경험이 우리 군 전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권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부대의 복무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닌데요. 인권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서윤 하사님의 사례는 이서윤 하사 사건으로 명명되어 앞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윤지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군내에서 중요한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밤, 이서윤은 병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조용히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지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윤지영은 딸의 결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다음 날 이서윤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서윤에게 2주간의 심신 회복 휴가를 허가했고 이서윤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윤지영의 고향인 강원도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윤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장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의무부사관 과정도 알아보고 있고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이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해해 주셔서. 윤지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벽은 이제 사라지고 진정한 모녀의 관계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의 휴가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을 괴롭혔던 고참 간부 중 한 명인 김진호 중사가 조기 전역하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김진호 중사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윤지영은 노트북을 열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부하 하사에게 군 생활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소위 이서윤 하사 사건이라는 것은 과장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윤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옆에서 기사를 함께 읽던 이서윤이 물었습니다. 윤지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윤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윤지영은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기자회견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더 이상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군 전체의 문제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알려져야 해. 다음 날 국방부 기자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지영은 군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이서윤이 서 있었고 국방부 인권국장과 여러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7기동군단 사단장 윤지영 소장입니다. 윤지영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딸 이서윤 하사가 겪은 일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이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윤지영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서윤 하사는 202일 연속 무휴무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행정, 보급, 병사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이것이 군 기강이나 훈련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윤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김진호 중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윤지영은 참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참모장은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녹취록, 근무일지, 의무기록 등 이서윤의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진호 중사가 이서윤 하사에게 했던 발언들의 녹취록입니다. 너 같은 것은 군인 자격도 없다. 부모 없는 게 티가 난다. 말이 없으니 편하다 등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윤지영은 이어서 병사들의 자필 증언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의 증언입니다. 이서윤 하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윤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군은 강인함과 규율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강인함은 서로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서윤 하사의 사례가 우리 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다시 국방부를 향했습니다. 김진호 중사의 인터뷰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는 군 검찰에 넘겨지며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내 용기 덕분이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그날 저녁 윤지영과 이서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기자회견 내용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하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내 인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수직렬 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분배 시스템 재정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다니 신기해요. 윤지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한 달 후 이서윤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부대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었고 다른 하사들과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중대장도 바뀌었고 부대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서윤 하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중대장이 이서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서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서윤 하사님의 경험은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전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은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 있게 경례로 응답했습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서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사들과 협력하며 일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서윤 하사님,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젊은 하사가 이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이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저도 가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하사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이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참고 견디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조언은 부대 내에서 점차 퍼져나갔고 이서윤은 어느새 많은 하사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국방부에서 특별감사관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서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서윤 하사, 복무 환경이 개선되었습니까? 이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 하사 사건은 우리 군 문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서윤은 감사관의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국방부에서 감사관이 왔어요. 그래, 어땠어? 제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윤지영은 딸의 성장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서윤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서윤은 부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사 인권 담당관으로 임명되어 부대 내 병사들과 하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의 경험이 이 역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전역 신청을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윤은 어머니의 반응을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 어떤 계획이 있니? 윤지영의 차분한 반응에 이서윤은 안도했습니다. 간호장교로 진로를 바꾸려고 해요. 입대 전에 인연을 맺었던 의무부사관과 함께 병원 행정사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선택인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돼. 이서윤은 어머니의 지지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서윤은 종종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 이제 그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일이 다가오자 부대에서는 이서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서윤이 변화시킨 군 문화를 기념하고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서윤 하사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의 인사에 이서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보다 변화를 만들어낸 건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서윤 하사, 축하합니다. 하사님의 용기가 우리 군을 변화시켰습니다. 장관은 이서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패에는 변화의 시작,
용기의 상징 이서윤 하사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서윤 하사가 그랬습니다. 저녁식 날 윤지영은 군복을 입고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상관이 아니라 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러 온 어머니로서였습니다. 이서윤은 저녁식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윤지영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과거처럼 엄한 손길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으로 이젠 너도 내 인생의 지휘관이야. 저녁식이 시작되고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강인함은 혼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서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지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이서윤은 자신의 군복을 정성껏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 군복을 받아주세요. 저의 첫 번째 여정이 담긴 소중한 기억이에요. 윤지영은 두 손으로 접힌 군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딸의 성장과 용기, 그리고 그들 모녀의 관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 서윤아. 부대를 나서는 길, 이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 이서윤은 간호장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군복을 입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어때요? 이 모습이? 윤지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게 정말 잘 어울린다. 간호장교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윤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윤아. 이서윤은 의무부사관이었던 옛 연인과 함께 병원 행정사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 병원에서 함께 일하며 군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회진 준비 다 됐어요? 최재민 상사가 이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연인이 된 의무부사관이었습니다. 네, 다 준비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전방에서 온 부상병들이 많아서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서윤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지영은 군단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예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퇴역 후에는 여성 군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도 곧 저녁이야. 어느 날 저녁 윤지영이 딸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여성 군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 내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여성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그들을 돕고 싶어.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윤지영과 이서윤, 모녀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인함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강인함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갖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등을 비춥니다. 저녁 식장에 울려 퍼지는 군악대의 연주, 그리고 군복을 접어 건넨 딸,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든 어머니.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든, 어떤 길을 가든 항상 서로의 편이야. 네, 엄마. 우리는 함께니까요. 이제 윤지영과 이서윤은 단순한 군인과 군인의 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고 군 내부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서윤 하사 사건은 이제 역사가 되었지만 윤지영과 이서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